자, 문재인이 뭘 했다고 갤럽은 50에서 61이라고 11% 급등을 발표했고, 리얼미터는 이 6.3%가 올라간 59%대를 발표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든 이거는 숫자상으로 자신들끼리 가지고 노는 거고요. 추석 지나 보십시오. 또 평양 가기 전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요, 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부분을 좀 저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북쇼 속에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는 어디서 그냥 들고 와도 저런 걸 들고 올까 싶은 자들을 가지고 해놓고 총리니 장관이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시비 걸릴 인사인 걸로 뻔히 알면서도 어쨌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자, 안 맞는 자리라면 알아서 사양해야 될 건데 이제는 그런 최소한의 겸양이나 양심도 다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능하고 때묻은 사람을 정부의 한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앉히고 부총리로 앉힙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작자가 정부의 교육을 총괄하면 종교기관에다가 위장 전입을 한 사람, 살아가는데 양심이라고는 남만 모르면 어떤 일이든 다 어길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개혁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설사 모르고 그랬거나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불거졌다면 그것은 일단 중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무능하다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추천을 받아 놓을 수 있는가는 이 정권의 무능 여부와 큰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지는 무능하면 어때? 우리는 색깔과 칼라로 간다, 도둑놈이라도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국민이 싫어하는 사람을 앉히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권의 지지율이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은 떨어지는 지지율은 대북쇼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가만히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북한에 가가 저렇게 쇼를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엄청난 불충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니, 북한 간다 할 때는 떨어지는 게 멈췄다 해야 되고, 아니면 0. 몇 프로라도 올랐다 해야 되고, 갔다 왔다 하면 적어도 한 10% 전후로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여론조사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게 민심이다, 민심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민심이 따로 있냐 생각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론이 사기치고 여론조사가 그 사기친 민심으로 또 여론 지지율이라 했으니 다 같은 공범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석에서 다들 뭘 느끼겠어요? 이번 추석 배고프고 가난할 겁니다. 오래 살아온 분들, 이 땅에 제정신이 박힌 분은 안보가 무너져가는 게 눈앞에 보일 겁니다. 제가 오부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번 추석에 사상투쟁을 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네들 이 삶이 옳다고 생각하냐? 예? 자, 아니라면 바꿔야지요. 집권을 하고 1년 반이 됐는데 남 탓을 해서 되겠습니까? 전부 저거들 책임이죠. 자, 과거 청산을 어지간히 했잖아요. 역대 보기 드문 청소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장 바뀌었다고 한 번도 뒤다보지 않은 구석까지 전부 틀어서 먼지까지 다 닦았어요. 그렇게 하고 북한 문제도 해볼 만큼 했고 경제정책도 해볼 만큼 했고 더 나아가서 곳곳에 자신들의 가치라는 것을 박을 만큼 박았고 돈도 쓸 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일이 잘못된다면 누구 잘못이냐?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 정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잘하는 게 있다고 또 지켜보자. 이제 그게 뭡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사람이요. 자, 그러면 당신들의 암울한 삶이 문 정권의 이런 노력들, 지금 초반에 우왕좌왕하지만 지켜보고 있으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이라도 똑바로 써야지요. 사람이라도 똑바로 쓰면 더 나아질 수 있지요. 북한에 하는 만큼의 소통과 포용을 한국 국민들 중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보이고 야당에 보인다면 나아질 수 있지요. 최저임금이 심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면 최저임금을 고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아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권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방향도 틀렸고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요. 성격이 더러우면 유능하든가 무능하면 성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 정권은 성격도 더럽고 무능하기도 엄청 무능하며 때도 남 못지않게 많이 묻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OECD보다 8배 빠르다.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후 상황 분석을 해보니 OECD 평균은 0.4%인데 한국은 3.1%다라고 나왔습니다. 만성 좀비 기업이 924곳에 달해가지고 그래서 자산 규모 120억 이상의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7년간 줄곧 대출 이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적은 만성 좀비 기업이 942개고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4.1% 수준으로 매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기업 부채가 84조 6천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심각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95.4%고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0조 7천억 정도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자만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만 7만 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나라가요, 건전하게 제조업을 하거나 건전하게 자영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기를 노려서 임대 수익이나 투기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던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에 지금 이 화근이 결국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기였다. 2천 몇백만 원 하는 게 700만 원이니까 투기였다. 아직까지도 사기꾼들은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라고 우기고 있고요. 정권은 그때 뒤로는 또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가상화폐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울증에 빠진 젊은이들이 말을 못하게 많다는 거예요. 일부는 버릇 놈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소수고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다수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9월 5일 날 청주에서 가상화폐로 수천만 원을 날린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벌루라고 해서 비트코인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서 실제 올해 2월에도 2천만 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600만 원대까지 추락하니 정보업계 30대 남성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 돈 좀 날려서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살 방지용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는 정부가
작년 말 올 초에 반짝 이 문제에 손을 댄다고 하고는 그 뒤로 또 여전히 지금 이것이 그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못하게 하는 부분은 해외에 나가서 다 해먹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규제하지 말라고 난리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가상화폐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창피해서 아마 한국의 백수십만 젊은이들을 이 가상화폐 지금 공포증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돈 벌 때는 너도 나도 가상화폐 하더니만 지금 이 가상화폐 거품이 꺼지고 나니까 가상화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어쩌고 있겠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들 중에 상당수는 부채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 추석에 부모들은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대출 때문에 고민일 거고, 또 청년들은 이런 가상화폐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헤아려서 위로도 하고 대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OECD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7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0.3이 뭔 대수냐 하지만은 이걸 이렇게 0.3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2.8이라고 이렇게 낮추어 조정했는데 이것보다 0.1 더 내렸습니다. 자, OECD는 내년의 전망치도 일단은 2.8로 해놨어요. 이거 가다가 또 더 내립니다, 중간에. 근데 이것도 기존은 3.0일 거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 조직이 한국을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형편없다라고 결국은 인정한 거죠. 정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악화 및 투자 위축, 내수 위축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OECD가 0.3을 낮췄다는 것은 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정상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고, 이건 좋게 말해서 내년 되면 더 꼬꾸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창출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수출이 증가한다고 수치상으로는 나오지만은 수출이 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수 부분요, 급격하게 줄었어요. 명절을 앞둔 전날 목요일 밤 정도 되면 어제 거리는 그야말로 명절 전에 인사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들로 난리가 나야 될 건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합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곳곳에 엄청난 경고등이 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연관성에서도 굉장히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 정권은 또 젊은 사람들 빚을 더 늘리려고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반대하던 인터넷 은행법을 한국당의 협조를 받아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어제 통과됐어요. 북한 문제로 시끌벅적할 동안 국회를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문재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산 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 하고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하면서 50년간 한국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가 국회에서 토론도 한 번 안 되고 통과돼 버렸다면서 결국은 재벌이 은행 소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금지한다고 규정하지도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해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줬다. 재벌일지라도 정보통신산업 비중이 높으면 대주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권이 내미는 부분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재벌 중에 정보통신업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만들거나 예? IT 관련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삼성, SK, LG? 그러면 정보통신업이 높은 재벌은 은행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뭘로 정해요? 시행령으로 정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스스로의 공약을 자신이 위반했고요. 재벌 은행 탄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이 한국에 적습니까? 많습니까? 은행이 많지요. 있는 은행들도 지금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은행들이 대중 서비스보다는 돈 가진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가면서 창구도 줄이고 그러고 있어서 솔직히 나이 많은 사람은 온라인 은행을 잘 못하니까 오프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장들을 줄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돈도 보내고 인터넷으로 돈도 다 보내는데 왜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더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은행 장사 안 하던 제조업 잘하던 사람까지 은행업을 뛰어들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악마하고도 거래를 해요. 그 재벌들이 다 만들어 달라 하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중금리 대출을 청년들에게 쉽게 해주겠다. 이게 인터넷 은행 목표 아닙니까? 자, 이제 겁도 없이 200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갚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개인 파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권이에요. 도덕도 없어요. 아까 무능하면 성질이 더럽더라도 유능하면 되고 무능하면 성질이나 좋거나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제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원격으로는 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시행령에는 아니다 해놓고는 4개만 해보자 해놓고는 또 서지부지 법 통과될 때 달아가지고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한국당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거죠. 도둑 맞을 때는 개도 안 짖는다는데 이 한국당이란 개들은 짖지를 않았습니다. 협조해줬어요. 갈비뼈 하나씩 얻어먹고 전부 꼬랑지 도둑놈한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문 정권의 본질이 인터넷 은행을 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진정으로 좌파도 아니에요. 좌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비판해요. 그럼 이거 뭐냐? 한마디로 친북은 맞아. 좌파도 아니야. 그런데 최저임금이나 또 주 52시간은 이건 뭐예요? 이건 똥고집이에요, 또. 자, 그래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 이해관계 있는 데는 우리 좌파 안에 우파해. 규제 완화라는 핑계로 정경련이나 경총이나 한국당한테 흔듭니다, 꼬랑지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인터넷 은행 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원격 의료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입국장에 면세점 해준다고 경제 살아나면요. 내 손에 장을 찢으십시오. 어차피 경제 안 살아나는 거 돈 있는 사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가겠다? 그냥 원했겠습니까? 뭘 주고받았어요? 세월 지나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제 좌파 정책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은 그건 또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 52시간은 대기업들이 싫어하는 척 하지만 좋아도 할 겁니다. 왜? 일찍 집에 보내고 월급도 작게 주니까. 최저임금 사실 대기업이 하고 크게 관계도 없어요. 자영업자부터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밟아도 겉으로는 큰 소리를 하고 언론들은 막 보수 언론들은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는다지만 실제로 보면 기업은 좀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요? 대기업하고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건 또 좌파예요. 대기업하고 이해관계 있는 거는 거구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념 정책은 뭘로 해요? 친북을 해요. 돈은 또 어떻게 해요?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라고 써제낍니다. 자,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이에요. 문어발이 몇 개입니까? 온 사방으로 좌우로. 자, 그런데 또 인사정책을 하는 거 보면 쌍도둑이라도 괜찮다. 우리 사람이면 그냥 막 쓰겠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입 닥쳐 잡아갈까?
너 한번 틀어볼까? 그러면서 앞잡이 좌파 언론들 깔아놓고 겁줍니다. 이게 나라 운영 방식입니까? 자, 국가안보는요, 해체해요. 내년부터 국방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왜 편성을 합니까? 이따위로 국방을 해체하면서요, 비행기도 살 필요 없고, 이왕에 나라 꼬라지 망하는 거, 국정원도 없애고, 기무사도 없애고, 예? 국방예산이니 국정원 특수활동비니 싹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필요해요? 기왕이면 죽기 전에 소나 잡아먹고 죽읍시다. 예?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편성해놓고 다 퍼주려고 편성을 합니까? 자, 이러다 보니 가수가 김정은이 앞에서 무슨 뭐 천지아리랑이라고 부르고 북한에 가서 집단 체조를 보고 넋이 빠지는 줄 알았다. 판타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갔다 온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꼬라지가 어디를 찾아봐도 솔직히 삼류 이 과거에 운동권 출신들한테 나라 꼬라지가 통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선거서 표 좀 받았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폭주할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에요. 도로 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최고 속도 제한도 준수해야 되고, 면허증에 적힌 사안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해서는 안 되고, 예? 지 맘대로 길을 벗어나서 달려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요, 이 정권이 1년 반 동안 운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금 운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통계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니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지 않습니까? 통계는 예측이잖아요.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빠졌구나. 그럼 고쳐야지. 잔소리 하지 말아요. 통계청장 니는 가고, 너 우리 원하는 대로 맞춰줄, 네가 와서 맞춰라. 자, 언론 조작해서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예? 통계 조작해서 오아시스라고 하고, 옛날에 이슬람의 어쌔신이라는 단어의 그 용어가 되는 이 이슬람의 한 극단주의 교파가 있었죠. 아시신가? 자,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 자객을, 자신들의 정파에 반대되는 사람을 죽일 때 예쁜 여자들이 있는데 데려가서 마약을 하게 하고, 그러고는 뭡니까?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과 동침케 하고, 이래가지고 네 죽으면, 이번에 이 가서 저놈을 죽이고 너도 자결하고 해서 죽으면 너는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돈과 여자와 마약과 술이 있는 데 가서 평생을 영원히 살게 하리라 해서 그런 짓을 하게 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정권이 국민들을 끌고 가는 모양이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자, 뜻이 다르면 다 잡아와서 조리돌림하고 부패와 적폐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정치판에요, 부패와 적폐로 깜빵을 보낸다면 깜빵 안 갈 대통령 하나도 없었고 깜빵 안 갈 장관들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떡하냐? 한국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다 부패하라고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저들은 그런 일을 반복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관부터 임명하는 부분에서 능력은 없더라도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을 하는 것이 저것들 가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과거에 이 헛걸레라고 했는데 이제 똥걸레를 데려다가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돈들은 또 다들 많아요. 뭐가 옳은 겁니까? 자, 그래서 이 정권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요, 이번 추석에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녀들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부모 사이에도 정말 과감한 토론을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이 정권을 찬양하는 사람한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네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너네들은 문재인이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까 말한 뭡니까?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교파 같은 그런 세상을 원한다 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의를 끊고 사십시오. 사람이 그쯤 되면 저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사람답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부 다요, 사람이 됩시다. 짐승이 되지 말고요. 추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